그 10대 공약을 한번 쭉 봐보면요. 김문수 후보나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좀 구호에 그친 경우들이에요. 좀 약간은 붕 뜬 얘기, 허공에 붕 뜬 어떤 뭐 추상적인 단어를 나열해서 이건 잘하겠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제가 10대 공약을 봤더니 우리는 이렇게 할 거라서 이렇게 하겠다.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지자체의 법인세 자치권 부여로 지방 경쟁력 강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하우가 들어가 있어요. 이재명 후보가 3번 공약으로 돼 있는 게 가계 소상공인 활력 증진, 공정 경제 실현. 다 이거 좋죠. 가계와 중소 소상공인 활력이 증진하고 그냥 공정 경제 실현하자. 좋은 말이죠. 그 다음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5번 공약이 있는데 중산층 자산 증시, 기회의 나라, 중산층 확대, 소득 자산 증가시켜 생활 수준 향상. 어떻게요? 보셨죠? 네, 봤습니다. 뭐 첫 토론회니까 당연히 유심히 볼 수밖에 없었는데, 자, 우리 점수 매겨볼까요? 몇 점? 점수. 뭐, 저는 뭐 각자 후보들이 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건 잘했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지지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점수를 매긴, 근데 이제 객관적으로 제3자가 봤을 때는 저는 뭐 이준석 후보가 한 70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네. 뭐, 나머지 이재명 후보는 저는 50점. 그 다음에 김문수 후보는 한 40점. 저는 든 거예요. 권영국 후보는 뭐 제가 그래도 저는 높이 평가해요. 55점 정도는 되신 것 같아요. 아, 그분 지금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저는 뭐 질문의 수준이라든지 이런 부분 내용만 놓고 봐서는 저는 내용만 놓고 봐서는 이준석 후보나 권영국 후보가 제일 나았다고 보거든요. 뭔가 좀 구체적이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일 나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70점, 50점, 40점 말씀 주신 거를 토대로 이제 구체적인 질문 들어가 볼 텐데요. 자, 이게 대체로 이제 그림이 이랬어요. 약간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약간 고민됐을 것 같다. 과연 김문수 후보를 공략할까? 이재명 후보를 공략할까? 근데 이재명 후보를 선택했고요. 권영국 후보는 특히 탄핵 관련해서 김문수 후보를 집중 공격했는데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다면요?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 후보라든지 그다음에 뭐 그러니까 좀 긍정적인 인상적인 장면은 이준석 후보에게 훨씬 더 많았던 것 같고요. 예컨대.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뭐 호텔 경제학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지금 뭐 스테이블 코인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좀 구체적으로 굉장히 물어보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저는 이준석 후보에게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뭐 AI 지식센터 같은 경우에 어떤 지금 해남에다가 이재명 후보가 짓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재명 후보 측에서 전체적으로 좀 두리뭉실한 답변 전략으로 나온 것 같아요. 뭐 제일 많이 나왔던 단어가 점진적으로 뭘 하겠다. 근데 너무 극단적이시네요. 비판하면. 네, 네. 그 다음에 뭐 어쩌라고요. 이런 단어가 근데 좀 너무 그건 귀를 굉장히 거슬리게 하는, 귀를 약간 좀 쏘게 하는, 해가지고 조금 놀라기도 했었고, 이재명 후보가 그냥 워낙 1위 후보고 우위에 있는 후보이다 보니까 약간 전략 자체를 뭐 흠집을 안 잡히는, 아니면 말꼬투리를 안 잡히는 전략으로 나왔구나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에 반해서. 수성작전. 네, 그렇죠. 지금은, 그러니까 이 토론회라는 것 자체가 지금은 TV 토론회가 실점을 하면 지지율에 어떤 하락을 가져올 수는 있지만 뭐 잘한다 해서 지지율의 상승을 가져오기는 굉장히 힘든 구조이기 때문에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약간 부동실한 답변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가 세게 한마디 했잖아요. 네. 사이버 교주냐고. 사이비 교주냐. 사이버가. 그러니까 4.5일제 근무제를, 4.5일 근무제를 뭐 임금의 감소 없이, 감축 없이 시행할 수 있다.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지금 주 4일제로 넘어가는 그 중간 과도기적인 입장에서 주 4.5일제를 한번 시행을 해보자라고 하는 건데 임금 부분이 가장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모든 근로자들이 4.5일제 하고 싶고 주 4일제 하고 싶죠. 내 급여만 똑같다고 한다면.
한다면, 아니면 내 급여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한다면, 뭐 지금 외국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시험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국내에도 시험적으로 지금 도입을 하고 있는 이미 몇 년 전부터 도입하고 있는 중소기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 주 4일제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그 근로의 효율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항상 단점으로 이렇게 여겨지는 이유가 기업 입장에서 그러면 같은 급여를 주고 주 4일제를 운영한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듯이 주 4.5일제를 임금 감축 없이 시행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은 좀 구체적인 얘기가 나왔으면 이 급여 부분 어떻게 감축 부분을 그러면 기업이 온전히 그걸 떠안아야 되느냐 아니면 그걸 국가에서 어느 정도 보존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좀 구체적인 얘기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는 부분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냥 다 할 수 있다라고 네. 하자. 그냥 점진적으로 하시겠다라고 아니면 연구를 좀 더 해보겠다. 근데 너무 그러면 이제까지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듯이 저는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일 하나는 정말 똑부러지게 잘합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매치되지 않은 부분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게다가 후보로 확정된 지 사실상 확정된 것까지 포함하면 꽤 많은 시간이 있었잖아요. 분명히 정책 준비할 시간이 남들보다 몇십 배 있었는데 좀 그에 반해서 그거 우리가 기대한 거에 대비 좀 모호한 정책들이었던 것 네. 같습니다. 그렇다면 경제 분야를 주제로 한 토론회였으니까요. 이 경제 정책과 비전을 성공적으로 제시한 후보는 누구로 보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준석 후보가 제일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사람들의 어떤 지금 이런 경제 정책 관련한 어떤 토론을 말고도 나머지 10대 공약을 지금 각 후보, 김문수 후보,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 이준석 후보가 다 내놓은 게 있는데 그 10대 공약을 한번 쭉 봐보면요. 김문수 후보나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좀 구호에 그친 경우들이에요. 좀 약간은 붕 뜬 얘기, 허공에 붕 뜬 어떤 추상적인 단어를 나열해서 이건 잘하겠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제가 10대 공약을 봤더니 우리는 이렇게 할 거라서 이렇게 하겠다.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한번 봐보시길 저는 비교를 한번 해서 유권자분들도 한번 봐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만 뽑아주신다면 그러니까 제가 이거 한번 예. 한번 봐보면 네. 저도 이것을 좀 이렇게 따로 한번 미리 또 리서치를 해보셨군요. 네, 해봤어요. 그래서 예. 봤더니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그 지자체 그러니까 3번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의 3번 공약인데 지자체의 법인세 자치권 부여로 지방 경쟁력 강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하우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봐볼게요. 네. 이재명 후보가 3번 공약으로 돼 있는 게 가계 소상공인 활력 증진, 공정 경제 실현. 오케이. 어떻게? 근데 다 이거 좋죠. 가계와 소상공인 활력이 증진하고 그냥 공정 경제 실현하자. 좋은 말이죠. 그 다음에 한번 이거고 관련해 가지고 관련한 걸로 보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5번 공약이 있는데 중산층 자산 증시 기회의 나라, 중산층 확대, 소득 자산 증가시켜 생활 수준 향상. 어떻게요? 그건 한동훈 대표한테 물어봐야지. 이제. 한동훈 대표 정책이었으니까. 이제 20일에 합류한다고 하니까 이제 물어보겠죠.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10대 공약 이런 거 보면 그냥 구호의 나열이다라는 게 많은데, 그래도 저는 이준석 후보는 그래도 귀에 들어올 만한 것들은 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잖아요. 하우를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전체적인 지금 대선 구도에서 제가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정말 중앙이잖아요. 네, 이런 부분은 참 이준석 후보의 공약이 괜찮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조금 아닌 부분도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최저임금제를 차등 적용하자. 어저께도 대선
어떤 토론 과정에서 나왔습니다만은 좀 그 부분은 저는 좀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 제기는 했다라는 부분에서 필요는 하다고 보여요. 이준석 후보 그 얘기를 충분히 하고는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논의가 많이 돼야 된다는 부분인데 좀 완결성은 좀 떨어져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반에 대한 논의가 훨씬 많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하면 되는데 나머지 후보들에게서는 좀 이러한 구체적으로 찬반이 나뉠 만한 어떤 공약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모르겠습니다. 했는데 제가 모를 수도 있으니까 워낙 공약을 많이 제시는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저께 같은 경우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짚었듯이 제2 경찰 학교 이것을 아산에다가도 하고 그다음에 전북에다도 이거 유치하겠다. 이게 중복 그 공약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건 또 바로 팩트 체크가 됐더라고요. 뭐 언론사에 보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게 있었던 건 사실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공약들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일 거예요. 뭐 이재명 후보 뭐 선대위가 워낙 크다 보니까 나오고 있을 텐데 제가 뭐 다 습득을 못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언론에 나온 제시되고 있는 어떤 10대 공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눈에 띄는 건 저는 이준석 후보가 가장 눈에 띄는 건 사실인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설 변호사의 논평을 듣고 있으면 설 변호사님 그 여론조사 전화 오면 받으세요? 아니 저 온 적이 없어요. 온 적이 없는 게 아니라 스팸을 걸고 그냥 거부한 거죠. 안 할 수는 없어요. 아니 몇 번 가끔 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받긴 받아요. 아니 설 변호사님 같은 분이 받아야지. 나는 정말 찐 중도층이요, 찐 무당층이요 하고서는 그 제대로 된 왜곡되지 않은 중도층 무당층의 민심이 반영될 텐데 다 가짜 중도가 왜냐면 저도 제가 중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근데 이게 뭐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봐주세요. 알겠습니다.